승문이 잠 깼니? 145페이지 보시면 백악은 별표 하나만 치세요. 백악. 그러니까 백악은 뭐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교육과정에서 그냥 간단하게 다루는데 백악 같은 경우에는 덧셈 정리 응용인데요. 보시면은 읽어볼게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서 거기다 밑줄 베타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는 거예요. 즉 알파랑 베타는 원래 다른 각이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그 베타가 알파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베타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코사인 2알파가 되겠죠. 그죠? 그 2알파라는 것이 정리가 어떻게 나오냐. 그거 이제 간단하게 만들면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베타 대신에 코사인 알파를 집어넣는다 생각해봐. 알파를.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의 뭐가 돼요? 제곱이 되죠. 얘도 코사인 베타의 뭐가 사인 베타의 뭐가 사인 알파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된다는 건데 그걸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 나온다는 뜻이 되죠. 왜?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뒤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과 만나서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이 나온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백악은 이렇게 메모해 둘게요. 백악은 같은 각을 두 번 더하거나 뺄 때예요. 같은 각을 두 번 더할 때죠. 정확히 더할 때. 뺄 때는 아니고 같은 각을 두 번 더할 때입니다. 그럼 어디서 많이 나오냐? 각의 이등분선 이런 거에서 많이 쓰여요. 각의 이등분선. 오케이? 왜냐면 각의 이등분선은 똑같은 각이 지금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많이 쓰이냐? 이제 똑같은 각이 생기는 것 중에 뭐 원주각에서도 응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백악 정도만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죠? 백악은 알아두시고 거기 공식 나와 있는 거 정리해 보시면 되고 반각은 안 해오셔도 돼요. 반각은 절반으로 쪼갠다는 건데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대입해서 뭐 가겠다는 건데 그거는 굳이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반각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그래서 백악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에 147페이지에 보시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7번에 거기도 별표 하나 쳐두시고요. 자, 별표 쳐두시고요. 볼게요.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y는 mx 플러스 n과 m-n 플러스 m-x 플러스 n-가 있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각각 알파 베타라 할 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세타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것과 같다 또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걔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일 때는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써주면 되는데 둔각이 생길 수도 있죠.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그지? 그래서 둔각일 때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꼴로 이용해서 계산하겠다 정도인데 둔각일 때는 잘 나오지는 않고 주로 예각일 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들어갈 거냐라는 건데요. 탄젠트 세타라고 함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같아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m이랑 m-라는 게 생길 거예요. m이랑 m-. 그게 뭐야? 기울기죠. 기울기.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와 관련된 문제에서 기울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가 탄젠트 값이다라는 걸 해석을 해서 탄젠트 덧셈 정리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분류를 하시게 되면 얘는 탄젠트 덧셈 정리의 활용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탄젠트 덧셈 정리의 활용 정도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문제는 이따가 뒤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문제 풀어봅시다. 자, 개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개념 1번 보시면은요.
세타라는 각이 파이와 2분의 3파이, 즉 2, 4분면이 아니죠. 3, 4분면 사이에 있을 때, 자,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라는 각이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값을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자, 시컨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것과 그 다음에 코시컨트 얼마야?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라 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근데 시컨트는 누구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그죠? 코사인의 역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고요. 여기가 1이다 라고 써지니까 2분의 파이가 있죠. 변환공식 쓰겠습니다. 자, 변환공식 쓰시면은 얘 얼마예요? 사인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죠? 사인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세타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호는 어떻게 될까? 부호.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코시컨트는 역수가 사인이죠? 그럼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공식이 어떻게 들어가요?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얼마?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죠? 네,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지. 그지? 그럼 두 개를 더하세요. 두 개를 더하시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분의 2와 같다가 되는데 요거 이용해서 사인 세타 값 구할 수 있죠? 그죠? 코사인 세타 값. 그러면 사인 세타 값. 그럼 사인 제곱 세타는 1-9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9분의 5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9분의 5니까요. 요거 정리하시면은 3분의 루트 5의 뿔마가 붙죠. 근데 세타가 무슨 각이야 지금? 3, 4분면의 각이죠. 그럼 3, 4분면의 각이니까 사인의 보호는 음수일 거라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 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가 돼요? 루트 5분의 3이다. 역수니까요. 뒤집어 주시면 얘는 루트 5분의 6 정도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하시고요. 뭐 밑에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개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덧셈 정리 이용하는 거. 개념 2번. 자, 사인 알파라는 값이 5분의 3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네요.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얼마? 거기 나와 있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는 누구랑 똑같아요? 코사인 베타. 그죠? 코사인 베타. 자, 즉 이렇게 줬네요. 문제에서 사인 알파라는 것이 얼마냐? 5분의 3이라고 준 거고요. 코사인 베타라는 것이 얼마라고 준 거예요? 5분의 루트 5와 같다. 이렇게 문제를 준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값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대로 공식 써주시면 되겠네요. 공식 쓰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이렇게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값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뭘로?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를 이용해서. 그지? 제곱 더하기 제곱은 1이다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알파라는 것과 베타라는 것의 범위를 줬으니까 당연히 부호까지 체크를 하시고, 오케이. 그 계산은 뭐 생략할게요. 계산해서 대입해가지고 답 구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은 밑에 조금 난이도 있는 거 풀어볼까? 289번에 2번 한번 해보세요. 289번에 2번. 2차 방정식 문제. 289번에 2번. 자, 갑니다. 사인 알파라는 값이랑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그 다음에 문제에서 사인 베타 값을, 코사인 베타를 줬구나? 위치가 바뀌었네? 미안. 그러면, 야,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겠죠. 쏘리. 잘못 썼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됐나요?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 곱셈 공식 쓰면 6분의 2 플러스 루트 15가 나와야 돼요.
요거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오케이. 그 다음에 6분의 2 마이너스 루트 15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계산하시면 그럼 이거 두 개를 근으로 하죠? 자,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나오냐면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두 개 더하시면 되니까 6분의 4가 나와서요. 3분의 2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두 근의 합은 3분의 2. 그 다음에 두 개 곱할게요. 두 개를 곱하시면 얘는 36분의 얼마니? 곱하면은 4 빼기 15인가요? 마이너스 11이 나오네. 이렇게까지. 정리됐죠? 그럼 문제에서 A 값은 얼마? 2. B 값은 마이너스 11? 뭐야? 부호가 틀렸네? 뭐 틀렸지? 합이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2겠죠? 그죠? 근거기서의 관계 쓰면. 자,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고요. B 값이 마이너스 11이 나오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주시면 답은 얼마가 나와요? 22. 5번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290번 별표 하나 치시고 290번에 1번 한번 해보세요. 최대값. 덧셈 정리 쓰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거 이제 처리할 때 3분의 4파이랑 3분의 4파이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계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거거든. 첫 번째가 2분의 파이 뿔마 세타. 요거랑 파이 뿔마 세타. 이거 두 개 가지고 웬만하면 다 계산이 돼요,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는, 변환하실 때는. 그래서 그거 많이 써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될 거예요. 그지?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여기에 써지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사인 x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4파이는 마찬가지로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형태로 바꾸시면 되는데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지금 사인이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부호는. 그죠? 그대로 나오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플러스 2배에 2분의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x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됐죠? 정리하시고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2다. 뭐 부호 잘못 썼나? 어디 미스난 데 있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가?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그러네. 마이너스죠. 네. 됐죠? 이렇게 처리가 되면은요, 이렇게 곱하셔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지워져요. 이게 지워져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배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가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마이너스 사인 x 빼기 2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죠. 됐습니까? 이렇게 바꿔나가는 과정.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의 무슨 값 구하라고 했어요?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는데 0부터 2파이까지죠? 그죠?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중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당연히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1 대입해 주시면 답은 마이너스 1이 최대다. 이렇게 척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덧셈 정리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탄젠트. 아이고, 잊어버려. 사실 뭐 지금 푸는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나오는 주제가 아니라서 이거는 연산 연습하는 거라 이거를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해먹냐가 이제 뒤쪽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사실 재미가 없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기 수업할 때마다 옛날에 그 곱셈공식 인수분해 수업하는 느낌이에요. 뭐 할 게 없어요. 다 연산이라서 그냥 정리 좀 해보시면 연산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3번에 1번 보시면 이차함수 형태, 방정식의 형태가 나와 있고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일 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라는 값이요. 근거계수와의 관계 쓰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2분의 3에 해당되는 값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라는 거 있죠? 두 개를 곱합니다. 자, 두 개를 곱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착 해서 1 마이너스 탄탄이죠? 그죠? 그럼 탄탄은 어떻게 들어가요? 요거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2분의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아이고 거꾸로 들어갔네. 2분의 1이죠? 요게 들어가야죠. 요게 들어갈 거고요. 요게 분자로 들어가시면 되죠. 2분의 3 이렇게. 그래서 답은 얼마예요? 1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죠?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보시면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 탄젠트는 기울기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직선이라는 게 나왔다 하면은 100% 탄젠트로 접근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것이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를 할 때, 자,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구하래죠. 그럼 일단은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요거는 이제 덧셈 정리를 써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값이 뭐가 필요하냐면 탄젠트 세타라는 값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탄젠트 세타라는 값은 어디서 끌어와야 되냐? 직선에서 끌어와야죠. 그럼 직선의 기울기 구해보시면 3x 넘기고 4로 나눠주시면 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 정도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다라는 거지. 됐니? 그러면 정리할게요. 얘는 1 마이너스, 자, 탄젠트 4분의 파이 얼마예요? 1이죠? 그 다음에 탄젠트 4 세타는 얼마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산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요. 293번 볼게요. 293번 있는데 293번에 1번 한번 해볼래? 1번? 293번에 1번? 발전 문제 1번? 역함수 문제? 자, 가겠습니다. 293번은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역함수 함수값 관계죠. 역함수 함수값 관계. 그러니까 탄젠트 x의 역함수를 직접 여러분들한테 구하라는 게 아니라 g 4분의 1이라는 값과 g 5분의 3이라는 값을 계산을 하는데 문제에서는 요 함수의 역함수가 탄젠트 x라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알파라고 놓고요. 얘를 베타라고 놓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아, 탄젠트 알파라는 값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고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라는 값이 얼마다? 5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가능할 것 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게 이거 두 개 더한 거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문제에서. 그죠? 결국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여러분들은 탄젠트 뭘 구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줘서 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k라고 한다면, 얘를 k라고 한다면 얘는 역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gk가 되고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런 식의 설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요 k값을 구해줘야겠네. 되니? k값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탄젠트 알파라는 값을 이렇게 놓고 탄젠트 베타라는 값을 5분의 3이라고 놓고 해서 1 마이너스 탄젠트 덧셈 정리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분의 파이가 나올 거다라는 거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접근하는 방식이었고요. 자, 151페이지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볼게요. 그럼 4번에 오늘 나가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오늘 주제에서는 다음 주에 하는 게 좀 어렵죠. 다음 주에 하는 게 이제 도형 쪽 문제를 좀 풀 거라 거기가 좀 어려울 텐데 잘 기초 작업 정리해 놓으시고, 자, 갑니다. 4번에 1번 보시면은 두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3과 2x 플러스 1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라고 그랬을 때 시컨트 제곱 구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시컨트 제곱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탄젠트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을. 탄젠트 알파라고 하고요. 이 탄젠트 알파를 누구라고 놓냐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됐니? 자,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 있죠? 자, 탄젠트 베타라는 각을 우리는 뭐라고 놓자? 얘를 기울기 2다 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가지고 식을 세워줘야겠죠?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 값을 이제 구하는데 탄젠트 세타에 해당되는 공식이 뭐라고 그랬냐면 탄젠트 세타는 절대값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된다고 했을 거예요. 절대값이 꼭 붙는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됐죠? 자, 그러면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을 하시면 얘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쭉 와서 1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한 거죠. 요거 두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써질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됐니? 그래서 나오는 값이 얼마가 나오냐?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탄젠트 세타의 값이 얼마인 거야? 3이다 라고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시컨트 제곱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시컨트 제곱은 공식이 뭐라고 그랬나요? 시컨트 제곱은 공식이 1 플러스 탄젠트 뭐와 같다? 제곱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치?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3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제곱을 해서 더하시면 답은 10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4번에 2번. 자, 4번에 2번 보시면 각각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이번엔 각의 크기를 줬네. 각의 크기가 4분의 파이일 때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첫 번째 탄젠트 알파 첫 번째 직선에서 나오는 탄젠트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요 각도를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될 거다? 3분의 1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체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죠. 자, 탄젠트 베타는 얼마가 될 거냐면 얘는 2분의 k 정도에 해당이 되는 값이다 라고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4분의 파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써지겠네요. 관계식은 탄젠트 4분의 파이라는 것이 나올 거고 얘는 절대값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 처리하시면 공식 1 플러스 이 자리에 써지는 게 3분의 1 곱하기 2분의 k 정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안 써도 되죠? 그냥 요거 하시면은 3분의 1 더하기 2분의 k 정도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자,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1이다 라고 처리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k 값 찾으시면은 k는 4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물론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러면 밑에 296번에 2번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 296번에 2번. 그거 별표 하나 치시고요.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3분의 1 x라는 직선과 y는 2x 플러스 10이라는 직선 두 개가 있는데 교점 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PAB가 있고요. 직각삼각형을 줬습니다. 그랬을 때 PA라는 것의 길이, 자 PA라는 것의 길이니까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죠. 빗변에 해당되는 길이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냐면 요 직선과 요 직선 두 개가 있는데 탄젠트라는 게 결국 기울기니까 얘가 x축의 방향,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처리를 하면 이게 근데 니네가 봤을 때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냥 어차피 평행하니까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 이렇게 해. 이거를 x축에서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그냥 보시면 되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 교점을 기준으로 어차피 x축이랑 평행하게 생겼을 때 나오는 이 각 있죠. 이 각을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니? 왜 이런 논리가 가능하냐면 요 각도가 미세하게 변하거나 해도 각도에 따라서 결국 길이 같은 것도 다 변하고 하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가 변하냐라는 거예요. 변해요 안 변해요? 기울기는 안 변하죠? 어디에서 위치를 잡아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요 접점이 된다. 교점을 기준으로 그냥 각도 잡아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 각을 그냥 베타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기는 각을 그냥 알파 정도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요 사이각, 요 각을 그냥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게 탄젠트 베타라는 값인데 탄젠트 베타가 얼마야? 2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탄젠트 알파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지? 그런 다음에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을 그대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1 마이 더하기 1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2였죠. 그러니까 2가 들어가고요. 3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런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 계산하시면 얘는 3분의 5가 나오고요. 얘도 3분의 5가 나오니까 얼마다? 1이다 라고 바로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각이 결국 몇 도가 된다는 거예요? 45도에 해당이 되는 값이겠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어때져요? 같아지기 때문에 문제에서 PB의 값이죠. PB의 값. 요 값을 12라고 줬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요 빗변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이만큼의 값은 12루트 2 정도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겠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넘겨볼게요. 자, 152페이지부터는 이제 도형 활용 문제인데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10분 쉬세요. 봅시다. 152페이지 개념 5번. 이제 결국 시험에 그냥 단일 주제로 봤을 때 덧셈 정리만 출제를 한다고 놓고 봤을 때는 뭐 이런 문제들이 내신에는 되게 잘 나오죠. 그냥 앞에까지는 지금은 연산 연습한 거고 개념 4번까지는 보통 이제 내신 스타일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이런 건데 자, 그 문제도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개념 5번 문제도. 이거 모의고사 기출문제, 옛날 기출문제인데 봐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쫙 가서 이렇게 세 칸이 그려져 있고요. 자, 여기서요. 첫 번째. 요렇게 대각선을 그려서 만든 직각삼각형의 요 각을 문제에서는 알파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이어서 만든 요 각을 우리는 베타라고 한다고 그랬어. 자, 그랬을 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해라 라고 돼 있죠. 그럼 얘는 뭘로 접근하는 게 좋냐면 비율입니다. 비율. 왜냐면 문제에서 한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있나? 없죠. 네, 없어요. 그지?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되는데 그냥 어떻게 편하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니네 그냥 이거 다 아는 건데 한 번만 해줄게. 몰랐으면 알고. 이렇게 있잖아. 중학교 거야. 이렇게 평행하게 끊어.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했을 때 요 삼각형일 때의 사인 값과 요 삼각형 두 번째 칸에서 잘랐을 때의 사인 값과 전체 사인 값은 다 어때요? 다 똑같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지수 잡을 필요도 없어요. 얘는 그냥 어떻게 해버리면 되냐면 한 변의 길이 그냥 1이라고 놓으시면 돼요. 한 칸이에요. 한 칸의 개념. 그럼 얘가 한 칸이니까 이만큼은 몇 칸인 거야? 세 칸에 해당되는 애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한 다음에 문제에서 풀 때 자, 이쪽 삼각형에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칸에서 끊었을 때니까 사인 알파라는 거 계산해 보면 사인 알파의 이제 빗변은 요거 그냥 암산하시면 가로가 이만큼이 2고요. 요만큼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요 길이는 루트 5가 됩니다. 따라서 루트 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5분의 루트 5 정도가 될 거다. 사인 알파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지? 루트 5분의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베타죠? 사인 베타? 그럼 사인 베타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얘는 빗변의 길이가 이제는 얼마가 되냐면 세 칸 한 칸이니까 루트 10 정도가 될 거예요. 루트 10. 그럼 루트 10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10분의 루트 10에 해당이 된다 라고 이렇게 처리해 버리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걸 가지고 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요거 계산하겠습니다. 사인 알파 가지고 코사인 알파 구하시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25분의 5를 빼주시면 되니까 25분의 20이 나오죠. 그러면 5분의 루트 20이니까 얼마가 돼요? 5분의 2루트 5 정도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코사인 알파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는 요거 제곱하시면은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은 10분의 9를 맞나? 내가 하는 계산이 10분의 9를 유리화하시면 되니까 10분의 3루트 10 정도? 뭐 요 정도 나오겠네? 그지? 그럼 요거 다 구했으니까 이제 요거 갖다가 뭐 써주시면 돼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덧셈 정리만 계산을 해주시면 문제의 답이 나올 거다 라는 거.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도형 활용해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하나 해볼까요? 299번 한번 해보세요. 299번. 얘는 미지수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자, 99번 문제 볼게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기가 지금 3대1이라고 미지수가 잡혀있기 때문에 3대1의 비율로 가니까 일단 길이를 좀 구해야 돼서 얘를 3K라고 놓고 얘를 K라고 이렇게 놔줄게요. K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봤을 때 직각삼각형에 있다 보니까 요각 자체를 그냥 X 정도라고 미지수 잡고 일단 피타고라스를 써보면 피타고라스를 2번을 써줄 수가 있어요. 얘가 2번을 어디서 써줄 수가 있냐면 요 조그만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한번 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한번 써줄 수가 있어서 이거 갖다가 등식이 좀 만들어지거든.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볼게요. x제곱이라는 것을 이제 공통이니까 보시면 2루트 5니까 20이죠. 제곱하면 20에서요. 마이너스 16k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뭐랑 똑같냐면 얘는 이쪽의 길이가 루트 5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그냥 계산해 버리시면 5 마이너스 k 제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얘랑 얘랑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처리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20 마이너스 16k 제곱이라는 것이 5 마이너스 k 제곱과 같다고 처리가 되니까 요만큼 넘기고 넘겨서 정리하시면 k 제곱이라는 것이 1이라는 값까지가 나와서 k는 당연히 길이를 나타내니까 1이다라고 처리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1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시면 x값까지가 나오는데 x값도 얼마가 되냐? 2다 라고 정리가 되지. 그지? 아,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에 해당이 되냐면 요 길이가 이제 3에 해당이 되는 값이 되고 요 길이가 이제 1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면 이 길이도 자연스럽게 얼마다? 3이다까지가 처리가 다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길이를 필요한 부분을 전부 다 찾아줬죠. 이렇게. 그럼 전부 다 찾아줬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결국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다 구해야죠. 다 구하시면은 사인 알파부터 갈게요. 사인 알파는 얼마가 될 거냐? 5분의 4라고 그냥 바로 가시면 되죠. 직각삼각형.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얼마가 될 거냐면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에 해당이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사인 베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얘는 루트 5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같은 경우는 루트 5분의 2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그래서 이거 갖다가 뭐만 써주시면 돼요? 덧셈 정리만 써주시면 문제의 답이 나올 거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도형에서 이제 길이 찾아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6번에다가는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6번 문제. 왜냐면 6번을 보시면은요. 갑니다. 요것도 내신 스타일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5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너무 크게 그렸네. 사람의 크기가 1.5래요. 자, 여기가 있고요. 요각을 세타라고 했습니다. 요각을 세타라고 한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래 있냐면 문제에서 액자의 세로 길이를 구하래. 액자의 세로 길이. 그지? 그럼 액자의 세로 길이니까 요만큼의 길이, h만큼의 길이를 구하라는 거고 자, 여기의 값은 얼마라고 돼 있냐면 2.5네요. 잠깐만. 내가 그림을 약간 잘못 그렸네. 쏘리. 비스듬하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요만큼이 h고요. 요만큼이 2.5에 해당이 되는 이런 값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에 세타라는 값을 줬을 때 탄젠트 세타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7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 됐죠? 그러면 이 값을 만들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요. 이렇게 평행하게. 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준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게 지금 2.5랑 5라는 것과 탄젠트 세타라는 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좀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세타라는 각을 표현을 해주는데 뭘 이용해서 표현해 주냐면 두각으로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두각으로. 두각. 오케이? 그럼 두각으로 세타라는 거를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거든. 잘 봐. 이만큼을 알파라고 잡아요. 전체를. 그죠? 전체를 알파라고 잡고 보조선을 그린 다음에 요 사이각을 베타라고 잡으세요. 그러면 세타라는 각은 내가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냐? 알파에서 베타를 빼준 거다라고까지 써줄 수가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1만큼이 되겠죠. 1만큼. 그럼 봐. 자, 갑니다. 탄젠트 알파부터 가면 탄젠트 알파는 밑변이 5니까 5분의 높이가 h 플러스 1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 같은 경우에는 밑변이 5고요. 높이가 1에 해당되는 5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값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나오는 게 탄젠트 세타라는 값인데, 탄젠트 세타라는 값은 탄젠트 뭐라고 써줄 수가 있냐면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보시게 되면 얘는 1 플러스 요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니까 5분의 h 플러스 1 곱하기 5분의 1이다 이렇게 써질 거고, 요거 두 개를 더하죠? 빼죠? 여기서 요거를 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h 정도의 값이 나올 거다. 되니? 자, 이게 얼마가 된다는 거야? 이게 7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각을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각을 적당히 좀 쪼개주거나 뭐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랑 비슷한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302번 해보겠습니다. 302번 한번 해보세요. 자, 할게요. 봅시다. 지금 요 함수예요. 1-x제곱이라는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p라는 점을 일단 미지수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t, 1-t제곱 이렇게 잡으면 그래프를 이렇게 수선을 하나 내려주시면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하나 생깁니다. 자, 요 정도까지가 체크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에서 무슨 값을 줬냐면 탄젠트 세타원이 2분의 1이다라는 값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를 잘 이용만 하면은 탄젠트 세타 값이 바로 나오겠네. 자,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보면, 자, 탄젠트 세타 원은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타 원은, 자, 밑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 t만큼에 해당이 되고요. 그죠? 밑변의 길이는 t만큼에 해당이 되고, 잘 봐. 요 길이죠. 요 길이는 전체 1에서 뭘 빼주면 돼요? 1-t제곱을 빼주면 되죠? 그지? 그럼 1-t제곱 빼주면 뭐가 나와요? 그냥 t제곱이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약분하시면 뭐가 돼? t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까지 처리가 바로 돼버리죠. 그죠? 그러면 여기의 좌표가 얼마란 얘기예요? 여기의 좌표가 2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는 값이다. 됐니?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2분의 1이니까 요거를 정리해보면 얘는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4분의 3이라는 함수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세타2라는 값을 계산을 하시면 탄젠트 세타2는 요 길이가 이제 얼마가 돼요? 4분의 3에 해당이 되고 요 길이는 2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바로 밑변분의 높이 계산해 주시면 탄젠트 세타2라는 값은요. 얘는 2분의 1 분의 4분의 3이다가 돼서 정리하시면 2분의 3 정도에 해당되는 값이 나올 거다. 그럼 다 찾았네요. 문제에서 뭐가 라고 했어요? 세타1 더하기 세타2를 가지고 곱셈공식이 된다. 덧셈 정리 사용하라고 그랬으니까 탄젠트 세타1 더하기 세타2 계산하시면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하고
다음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계산 처리만 해주시면 답이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154번에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푸는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산술기하 이용해서 푸는 거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참고로 그냥 한번 풀어 보십시오. 알겠죠? 요거는 뭐 별도로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닐 것 같고요. 자,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교과서 특강 보시면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증명,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내신에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 정리할 거고요. 자, 오늘은 요까지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58페이지에 이제 극한이 나옵니다. 삼각함수 극한. 삼각함수 극한 자체는 쉬운데 극한을 이용해서 도형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주로 다룰 게 어디냐면 개념 10번에 해당되는 부분부터 좀 많이 다룰 거예요. 다음 주는. 도형과 관련해서. 그것만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그 도형만. 굉장히 많죠, 문제가. 굉장히 많고 좀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도형이랑 친하려고 했다가 또 친해졌다가 또 멀어지고 뭐 늘 반복하기 때문에 도형이랑은 사인 코사인 법칙도 좋아했다가 싫어지고 막 그렇지? 우겸씨? 그죠? 손절했다며. 사인 코사인 법칙이랑. 그죠? 다시 친해져야죠. 그죠? 어쨌든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 수업까지 하면은 이제 미분법 전까지가 다 끝날 거예요. 삼각함수 극한까지 하면.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미분법 전까지 끝내고 2월 달에는 주로 이제 미분법, 도함수 활용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알겠죠? 초월함수를. 네, 고생하셨어요.